예, 그럼 오늘 첫 번째 발표는요. 계명대학교, 네, 계명대학교 이상엽 선생님이 대학의 평생교육 확대에 대한 인문사회 분야의 기여 가능성, 기여 방안, 그리고 부제는 계명대학교를 예시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정말 이제 옛날엔 평생교육 하면 당연히 인문사회 했는데 요즘 또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어떤 기술적인 재교육 이런 것들이 대학 평생 교육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많은 부분을 또 차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가령 우리 인문사회 분야를 어떻게 해갈 것인가 오늘 이상엽 선생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엽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관광경영학 전공에서 이제 교수를 지금 재직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의 발표 주제는 대학의 평생교육 확대에 대한 인문사회 분야의 기여 가능성, 또 기여 방안, 저희 학교 계명대학교를 예시로가 이제 제 이제 발표 주제입니다. 먼저 제가 이제 여기 말씀드리면요. 사실 이제 최근 전국에 이제 수많은 대학들이 사실 평생교육의 확대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은 이제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광역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 확대에 따른 이제 평생교육원과 같은 시설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서 학교 측에서 많은 노력과 사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들보다 수강생들을 모집하는 일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어서 학교 측에서 이제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수강생들의 만족도와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사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요, 이제 1971년도에 주부시민대학 강좌라는 걸로 해서 처음 개설이 됐고, 그러니까 벌써 한 50년이 좀 넘었죠. 그리고 이제 2000년부터는 평생교육원이라는 사실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 한 8개월, 한 1년 10개월 전에 그 코로나 기간 때 이제 계명 시민교육원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름을 좀 바꿨죠. 예, 그렇게 바꿨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평생교육원의 이제 프로그램을 살펴보니까 사실 여러 인문사회 분야의 과목들이 개설 및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부동산 법률과 경매라든지 한국의 다도, 그다음 뭐 시창작 세미나, 뭐 실버 태권도와 노후, 행복한 노후, 산약초와 산행, 뭐 티 소믈리아 같은 과목들이 이제 개설되어 있어서 많은 수강생들에게 이제 높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과목들 이외에도 사실 여러 과목들이 꽤 오랫동안 개설되었고 수강생들에게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목들에서 이제 제가 공통점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수강생들이라든지 또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강사들 중에서 제 예전에 제 대학원 수업을 수강했던 학생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보니까 그것은 단순히 이제 이론 교육만 치중하는 교육이 아니라 실제 사례 분석하고 실기 교육 있잖아요. 이런 거 갖다 제공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분들이 이제 그 평생 교육을 이렇게 수강하신 분들이 대학생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이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 재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론 수업 그냥 앉아서 계속 그 그냥 일반 그러니까 한쪽에서 계속 얘기만 하는 이런 걸 듣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실기 교육하고 자기네 이제 실생활에서 좀 많이 필요한 이런 거 갖다 많이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즉 대학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원과 같은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단순히 수강생들에게 지식 제공한 것뿐만 아니라 수강생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융합교육이라는 걸 사실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도 이제 융합교육을 갖다가 얼마 전부터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융합교육이라는 것을 사실 평생교육과 성공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수많은 인문사회 분야에서 지식을 단순히 이제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이 아닌 인문사회 분야를 사실 좀 세분화해서 다른 분야하고 융합해서 보다 실질적이고 흥미로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사실 이제 여러 학과 교수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또 새로운 융합 학문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새로운 근데 융합 학문을 만드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인문사회 분야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사실 많은 학문이 인문학을 기초로 형성되어 있고 또 융합을 하면서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 전공인 관광학은요, 관광학과 뭐 지리학이라든지 철학, 사학과 같은 학문을 융합하면
더욱 많은 주제와 흥미로운 지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학문이 융합을 하면서 다양한 사례와 새로운 지식을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게 사실 제가 볼 땐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 측에서도 현재와 같이 뭐 단순히 관광, 지리학, 철학, 사학이 사실 다 이렇게 다른 전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학문을 이제 학생들에게 여태까지 이제 각각 이제 전공 수업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좀 융합을 한다면 좀 더 그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사실 최근 요새 IT 산업이 이제 관광 산업에서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식당이나 호텔에서 인건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나 키오스크 같은 이제 무인 서비스 산업이 각광을 사실 받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많이 요새 설치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사례에서 보면 관광과 이제 공학을 접목해서 수강생들에게 이제 생활에서 필요한 이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면 사실 좀 더 보다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고 또 보다 많은 수강생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또 학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대가 이제 변하고 있고 그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새로운 이제 융합 학문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즉 이제 대학의 평생 교육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단순히 이제 강의실에서 주입식 교육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좀 생동감 있고 또 요즘 좀 트렌드에 부합하는 주제로 흥미로운 수업을 하는 것이 사실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또한 뭐 인문사회 분야에서 사실 뭐 그 전공들이 타 전공과 융합할 때 중요한 것이 사실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즉 이제 융합한 전공의 새로운 커리큘럼을 학생들한테 이제 먼저 좀 보여주고 솔직한 피드백을 받은 후에 이제 수정 및 보완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실 이제 학생들이 선호하는 융합 교육의 이제 인문사회 분야에서 뭐 적용해서 제공하는 것이 대학으로서 이제 성공적인 평생 교육과 인문사회와의 이제 관계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또 이제 여러 인문사회 분야를 융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지역민들한테 특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이제 그쵸 이제 그 저 뭐야 이제 재교육이 필요한 사람들 뭐 직장인이라든지 일반 뭐 이제 집에서 이제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지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수강하면서 이제 높은 만족도를 느끼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사실 추천한 것이 보다 성공적인 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면요. 예,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여기 저희 학교 그 계명 시민교육원이죠. 그러니까 평생교육원 예전에 여기 있던 이제 몇몇 인문사회 관련된 이 프로그램을 갖다 제가 좀 이렇게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 사실 제가 저희 학교에서 이 그 시민교육원 여기에서 총 몇 개의 강좌가 개설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다 그러니까 셀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봐도 한 100개 안팎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카테고리가 워낙 많고 또 여기서 이제 인문사회하고 좀 관련된 것만 좀 추렸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표 원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프로그램명과 진행을 보면 단순히 이제 인문이나 사회학에 대한 이제 지식을 수강생들에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수강생들이 실제 생활에 유용하게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실기 수업을 사실 제공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태권도 이게 아니라요. 여기 보시면 실버 태권도 플러스 행복한 노후 예를 들어서 또 뭐 산약초와 산행이라든지 뭐 한국이 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게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제 이제 제가 여기 수강생들의 피드백을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인문사회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이제 처음 듣고 좀 수강 신청을 좀 망설였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구성에서 실기 수업이 이제 있는 것을 좀 확인하고 이게 실제 수강까지 이어지고 있고 또 한번 만족한 사람들이 또 이제 다른 비슷한 관심사가 있는 또 이제 과목이나 과정을 또 이제 수강하고 이런 게 좀 많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위 과정을 가르치는 이제 강사들 같은 경우가 저희 학교에서 이제 석박사를 했고 또 거기다 플러스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학교 아무래도 학생들 그 눈높이라든지 아니면 이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캐치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 2를 보시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다른 좀 특이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사실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 프로그램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보시면 수강생들에게 이제 이론 수업하고 실기 수업이 이제 같이 제공되는데 이게 이제 그 뭐 테크닉 반이라든지 입문반 이렇게 뭐 런웨이 반에서 약간 이제 그 레벨별로 좀 이렇게 다양한 수업을 좀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제 그 실기 수업에 대한 비중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프로그램의 이름에 나와 있듯이 이제 실제 수강생들의 나이대가 좀 있다 보니까 수업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높고 또 많은 수강생들이 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사실 전문적인 모델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자세 교정이나 아니면 건강 유지 또 삶의 활력소 같은 그런 요인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사실 이제 대학의 이제 평생교육원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수강생들에게 사실 또 여러 가지 난이도로 제공하는 것이 이제 수강생들의 이제 만족도 향상이나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바로 위에 표 3, 여기 보시면 이제 사실 저희 학교 이제 평생교육원에는 이제 예술 아카데미하고 인문 아카데미라는 사실 큰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총장님이 사실 이제 그 인문 쪽에서 그 전공이다 보니까 이쪽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각각의 아카데미 안에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서 수강생들의 취향과 관심에 맞게 이제 수강할 수 있는 폭이 매우 넓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이와 같이 대학에서 평생교육으로서 이제 인문사회 분야가 지속적으로 좀 운영이 되려면 수강생들이 이제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그러니까 높은 수준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수강생들의 사실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한다. 이게 좀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강생들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그 반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바로 밑에 이제 표 4로 내려가면요. 사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사실 또 이제 박물관 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학교에 이제 그 행소박물관이라고 그 이제 큰 박물관 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있는 큰 박물관이 있는데 이제 이런 박물관이 있다 보니까 이런 박물관 대학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여기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인문사회 특히 사학이라든지 이쪽에 관련돼서 지리학이라든지 이쪽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좀 더 설명할 텐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러니까 박물관 대학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역사문화 아카데미, 박물관 특화 아카데미, 또 박물관 대학 소식이라는 사실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실 이제 이런 프로그램은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저희 학교 행소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문사회 분야를 역사, 박물관이라는 주제로 수강생들에게 이제 강의하고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표 5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저희 이제 그 박물관 카테고리에서 역사, 뭐 역사문화, 그다음 박물관, 그다음 박물관 대학 소식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여기 이제 역사문화 아카데미 프로그램 구성이요. 저희가 이제 12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주는 역사문화 전문가들의 이제 강의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2주는 문화유적 답사와 같이 강의실 밖에서 이제 수강생들이 실제 사례를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제공하는데 사실 많은 수강생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강의 내용을 이렇게 듣는 것도 이렇게 좋아하지만 이렇게 답사 같은 걸 또 이렇게 가는 것도 굉장히 또 거기서도 많은 또 배움이라든지 즐거움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여기 이제 강사분들 이렇게 보시면 사실 이제 매주 이 강사분들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강의 내용에 따라서 최적의 이제 전문가들을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그게 좀 다른데 사실 이제 인문사회 같은 분야가 사실 어떻게 보면 수강생들이 조금 많이 같은 강사가 모든 걸 다 한다 하면 사실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주차가 좀 흐르면 흐를수록 조금 더 지루해하거나 좀 익숙해지면 사실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6에서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그 박물관 특화 아카데미라는 이제 발굴 이야기라는 이제 테마를 가지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역사문화 아카데미하고 비슷하게 12주차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5주차하고 10주차에 문화 유적 탐사 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제 대구라든지 경주 이게 대구 경북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기 문화 유적 답사 같은 경우는 여기 경주라든지 이쪽 뭐 대구 안에 있는 이런 구암동 고분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가서 이제 수강생들끼리 같이 이제 가서 이제 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그 강사분이 가서 이제 설명도 하고 이렇게 가이드도 하면서 이렇게 이해도를 많이 높인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볼 때는 사실 이제 그 따라서 이제 강사 구성 있잖아요. 예, 강사 구성 같은 경우가 제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었고 또 이제 항상 이런 12주짜리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수강생들에게
항상 이제 만족스러운 건 강의와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강의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10주가 강의고 2주가 이제 뭐랄까 이렇게 그 답사다 보니까 10주에 대한 이런 걸 강의를 갖다 매주 나중에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족도가 높았으면 왜 높았는지 또 낮았으면 왜 낮았는지 그걸 갖다 이제 정확히 파악하고 또 추후 프로그램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이제 맨 여기 표 7을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박물관 대학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2회 뭐 이렇게 대명 시민 뭐 위크에서 박물관 대학 프로그램 안내가 이렇게 쭉 돼 있는데 한 4가지 정도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관람이라든지 특강, 사실 체험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요런 걸 갖다가 사실 학생들한테 많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보더라도 요걸 좀 많이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인문사회 분야 자체를 갖다 사실 여러 수강생들이 좀 딱딱하거나 지루하다는 이런 기존 편견에서 벗어나고 좀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이런 강의 제목하고 내용에 좀 많은 신경을 썼다. 이거 갖다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가 계속 제가 위에서 이렇게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인문사회 그 분야 이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과목에 개설해서 지역 거주민들에게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뭐 다른 요새 이제 뭐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데서 사실 이제 배울 수 없고 이런 데서 느낄 수 없는 이런 이제 뭐 관람, 특강, 체험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좀 이렇게 특화돼서 이제 많이 이렇게 제공한다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대학과 해당 지역 발전의 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인문사회 분야에 이제 연관된 과목을 개설하고 뭐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단순히 이론 수업만을 제공한 것이 아닌 수강생들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제 기회도 같이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대학의 평생교육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인문사회에 이제 기여하는 방법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평생교육원을 사실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평생교육원을 사실 성공적으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거주민들한테 학교를 홍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접 이제 수강료를 내고 수강을 하기 때문에 학교의 재정적인 효과까지 사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이제 인문사회 이제 분야를 갖다 요새 융합하고 또 이제 체험이나 실습, 답사 같은 형태로 수업을 제공한다면 앞으로도 이제 많은 이제 수강생들이 이제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또 이제 대학의 이제 평생교육 자체가 계속 새로운 이제 인문사회 분야의 과목을 갖다 개발하고 이런 데 많이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명대학교의 그 시민교육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소개해 주시고 현재 이렇게 강의가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꾸준히 그 수강생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가면서 그리고 실기나 실습이나 활동이 섞인 그런 거 재능 있는 프로그램,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